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평화로운 만덕살이 홈지기 부산교육대학교의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민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만덕살이의 애청자이자 그리고 새 아이를 둔 엄마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민경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지요. 네. 막내 낳고 이렇게 사회로 나온 지 4, 5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저희가 이제 평화로운 만덕살이의 이제 유튜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숙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좋은 아이, 나쁜 아이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는 늘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평화로운 만덕살이를 개설을 하고 지난 두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실제 유튜브를 올려보니까 이게 강의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옆에 있는 그 제자도 있었고 또 유튜브를 찍는 분도 있었고 그 유튜브를 방송하는 나와 그 방송하는 나를 또 보는 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지난 주차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의와 배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정의감이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기를 이렇게 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는 건데 참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지난주에도 제가 찍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박 선생은 아이를 이제 3명이나 키우고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이 있어서 오늘 유튜브에 출연을 요청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예, 방송도 처음이고 갑자기 교수님 너무 반갑게 뵈러 왔는데 유튜브 출연이네 손에 막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박 선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미난 추억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들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은 처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험들이라 그런 경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둘 다 초보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는 마음을 놓고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하여튼 지난주에 그 아이들, 즉 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는 정의와 배려가 중요하다. 또 결국 정의와 배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와 배려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박 선생이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으시면 다들 놀라겠지만 2명의 쌍둥이 남아들과 그리고 이제 아직 19개월이 되어가는 막내 아들까지 총 3아들을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뭐 나름의 전쟁 같은 면도 있지만 또 행복하게 지내는 면도 있는데 지내면서 가장 고민이 들었던 부분을 오늘 교수님과 같이 교수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규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질문해 볼 건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공감하실 건데 도대체 규칙이란 무엇이고 또 왜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나보다 더 잘 알고 또 어쩌면 잘 실천하고 있을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도덕성을 발달하는데 이제 정의감과 배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행동하고 옳게 행동하고 어쩌면 나와 타인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걸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느끼도록 하고 실천하는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의를 실천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게 아마 규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박 선생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 발달 이론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사회심리학자이기도 한 에릭슨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또 인간은 그 시기마다 발달의 과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발달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발달 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하면 도덕성이 잘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발달과 관련되어서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태어나서 박 선생은 아이들에게 뭘 제일 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까? 사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태어나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신뢰감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신뢰감을 가지면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참 사랑하구나. 아까 박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신뢰감을 가지면 나도 남에게 또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신뢰감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신뢰하면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감이 결국은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의 기초가 되죠. 기본이 되고 그것도 이제 정의와 관련되죠. 그 다음 이제 한 22개월에서부터 이제 30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그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많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물도 이제 빨대컵에서 네. 스스로 막 쏟아가면서 네. 마시려고 하는데 보는 마음은 정말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기는 주지 하고 네. 싶어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뭐 또 유치원에 갈 때 되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그럼요. 입겠다고 너무 땡꼬집이죠. 여름이면 좋은데 겨울에 또 치마 입고 가겠다고 하거나 반바지 입고 그럼요. 스타일이 확고하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엄마가 이거 해 그러면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맞아요. 너무 많아요. 저거 할래 그러면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네. 이제 현대 자율성과 관련되어서 발달되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율성과 수치심이 발달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들이 규칙을 가르치죠. 뭐 밖에 나가서는 장난감을 살 때는 마트에 가서는 한 개만 사야 돼.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는 좀 공손히 해야 돼. 또 내지는 이러저러한 이제 규칙을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표현에 의하면 이 자율성과 수치심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박 선생은 어떻게 수치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치심, 부끄러운 건데, 다른 사람한테 내보였을 때 부끄러움 같기도 하고, 예. 또 내가 하고자 했는 게 실패됐을 때서 오는 수치심 같은 거 같은데, 네. 맞나요? 맞아요. 하여튼 현명한 엄마입니다. 그런가요? 아이를 진짜 또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수치심하고 비슷한 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보통은 이제 죄책감은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 너 이거 나쁜 행동이야 라고 했을 땐 그래 진짜 내가 나쁜 행동이네 라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죄책감은 대체적으로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좀 부모님이 요구하지 않거나 또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또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탈 행동이라고 하죠. 근데 그 행동을 하고 나면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고 죄책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심은 내가 이런 사람, 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너 이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알아라. 그렇죠. 또 뭐 어떤 규칙을 안 지켰을 때도 너 이 참 부끄럽지 않니? 엄마 보기에 좀 부끄럽다.
또 친구들 보기가 부끄럽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참 아닌 것 같다고 부끄럽다라는 언어를 쓰면 이게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근데 엄마는 그럴 의도로 전혀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른들은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잘못된 언어 습관이 너는 이런 행동을 해서 부끄러웠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난 참 쓸모없구나. 난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부모가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뭐 꼭 이렇게 3살, 4살 경우인데 이제 보통은 3살, 4살이 되면 부모에게 주도성이 강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계속 표현을 하는데 부모는 그 주도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율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시기가 되면 부모가 규칙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수치심을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수치심을 가르칠 때 이제 힘들어지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왜곡된 수치심인데 완벽한 스타일, 완벽주의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아이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한 번에 양치질을 다 해야 되고 한 번에 세수를 부모가 했을 때 저녁에 잘 때 꼭 세수를 다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생각하기에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고 한 자리에 딱 먹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한 기준을 가지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힘들어지는데 부모가 너 이거 잘못했지 않니? 너 이건 좀 부끄러운 행동이야 하면 할수록 애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 어떤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렇죠. 뭐 행동의 변화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존감도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방어하겠죠. 난 아니야 하면서 거짓말을 좀 하겠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면 또 부모가 너 나쁜 행동을 해서 나무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네. 저희 아이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보복을 하죠. 엄마도 뭐 잘 지켜? 나라고 왜 다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배려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부모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실수를 일단 인정하고 네네. 그렇죠. 인정하고 이제 공부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과서에는 또 우리 책에서는 완벽한 수치심 교육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도 잘못할 수 있는데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엄마는 그 잘못한 걸 수긍하네. 얼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네. 그런데 수긍하는 게 즐겁게 하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면서 그래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숨기는 게 아니고 그걸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인정을 하죠. 인정하면서 이 아이가 수치심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양심이 발달이 되어서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되거나 그 이유가 되면 이제 규칙을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또 내지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 되어야 되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안 하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 이 수치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이제 규칙과 아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어려서 처음 하는 부모들의 대체적으로 훈육이 규칙 만들기거든요. 규칙 세우기고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다. 그러면 아까 박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규칙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서는 부모와 함께 있지만 유치원에도 가고 어린이집에도 가고 학교는 이제 아주 복잡한 이 사회생활이죠. 근데 그런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사회생활에 요구하는 룰이 있는 거죠.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룰이 보통은 어떤 게 있나요? 초등학교 경험을 해보면? 아이들한테 부과되는 룰은 학교에서는 엄청 많죠. 대부분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과 네. 함께 이제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발표해보자 하니까 대부분 급식 시간에 말하면 안 돼요. 네.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안 돼요. 뭐 장난치면 안 돼요. 종이 치면 앉아야 돼요. 모두 다 이제 금기시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칙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걸까요? 손해를 주는 걸까요? 보통은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실은 또 이익을 줍니다. 근데 네. 그런데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때는 뭐 하고 수업할 때는 뭐 하고 다 부정적인 게 초점을 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예, 것. 문제 행동에 가는 거예요. 문제 행동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는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연구를 하면 규칙과 관련된 이야기하면 지금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똑같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지 말아라. 말하라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히 해라. 그렇죠. 명령어지요. 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조용히 해라. 이 명령어인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명령어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어른들의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바꿔야 될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건 아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규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게 명령이나 비난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규칙은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네. 학교 생활이 행복하려면 내가 밥을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아니면 조용히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집중 안 하고 떠드는 데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밥 먹는 거에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밥을 집중해서 먹으니까 행복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문제 해결의 의미의 규칙이 아니라 부모들도 행복한, 우리가 늘 요즘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의미에서의 규칙입니다. 그걸 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야구를 하는데 규칙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그렇죠. 야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야구는 일종의 룰이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축구는 룰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게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개념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고 부모도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칠 때는 명령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청유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배워보면 근데 이제 명령형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네. 청유형으로 하려고 하지요. 네. 그런데 거기는 저의 네. 숨은 의도가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그렇게 질문을 해도 맞나 이런 생각이 네. 들 때도 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어떨 경우에는 명령으로 하는 게 좋죠. 그죠? 어떨 때는 청유형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아까 그 시기가 자율성이 발달한다 그랬죠. 네. 그럼 자율성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할까요? 선택하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규칙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선택하게. 그러니까 엄마와 시장을 갈 때 선택하게 할 수 있죠.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물론 거기 네 가지 선택은 다 좋은 겁니다. 부모에게 장난감을 살 때 한 개만 사기. 엄마와 떨어져서 가지 않기. 뭐 2m 이내에 가기. 그 다음에 뭐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기.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규칙을 가르치나요? 너 마트에 간다. 자, 오늘은 장난감 한 개만 사는 거야. 거야. 이렇게 이제 엄마가 대답을 주고, 네. 그 다음에 해결책도 주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중에 내가 선택지가 없고 나는 무조건 따라야 하니까 아이들이 아까 뭐가 큰다 그랬죠? 자율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그 힘이 없으니까 결국 엄마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가치가 그냥 가치가 없기도 하지만 엄마가 하는 것을 너는 왜 이렇게 규칙을 안 지켜? 참 네 볼 때마다 좀 썩으로 한심하다는 말은 안 나는데 이미 눈에는 한심하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되면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성이 발달한 시기에 힘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마트에 가기 전에 네. 놀이터에 가기 전에 공원에 가기 전에는 항상 생각을 해서 네.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험을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내용을 정리하면 아이들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 정의와 배려가 중요하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네. 가르치면 좀 적절하다. 어렸을 때는 신뢰감을 잘 줘야 된다, 부모들이. 너는 그 자체로도 소중하다. 네. 네, 아까 박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감정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과 이제 수치심이 발달하는데, 수치심이 이제 인격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과 너 부끄러운 행동이야, 이것은 뭐 이런 행동이야 하는 거를 좀 주의 깊게 하고, 그거를 아이의 인격과 이렇게 관련하지 않도록 부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규칙을 가르칠 때 부모가 굉장히 조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자율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선택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3살, 4살 무렵에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이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아들은 6살이거든요, 이제 네. 쌍둥이들은. 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놓친 것들이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금의 단계도 마찬가지로 또 여전히 선택지를 그럼요. 많이 주고 네. 또 다르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뭐 6, 7살 무렵에서는 조금 네. 더. 그리고 이제 5살이 지나고 6살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신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엄청. 네. 그러면 그 능력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요? 혼자 해보고 싶어 하는 거 네. 뭐든. 네. 그러니까 뭐 집 밖에도 혼자 나가고 싶어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막 차도 많고 네. 하니까 그런 거에 쉽게 허락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항상 그 경계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락해 줄 수 있고 또 안 되는지가 늘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는 이렇게 집 밖에는 나갈 수 없게 하지만 대신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는 제가 개입 안 하고 최대한 이제 스스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주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네네. 제가 자율성이라 했잖아요. 주도성인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주도성을 가질 단계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규칙을 만들죠. 네. 이전에는 이제 엄마가 선택하게 하라면 그러면 아이들이 규칙을 만들면 누가 따라줘야 될까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가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요단하게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도성이 없어지니까 제가 처음 유튜브에도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발달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규칙이 재미인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이제 주도성이 발달할 때라 아까 그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부모가 생각하는 리스트가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리스트가 있어서 어느 것을 주도할 때는 정말로 아마 박 선생님 잘 할 건데 가족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충분히 하고 또 아이들이 한다라고 했을 땐 그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아이들이 규칙이 이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 마쳐도 될까요? 저는 이게 말씀 들으면서 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들이 네. 많아가지고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네. 크게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